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전착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갑은 28사단 초병으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자로서 공항이 30분경 동서에서 다음번 초소로 근무를 하여야 할 상병 을과 교대 시간이 됐다는 이유로 언제 가려다가 을을 구타했다. 이에 을은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소총을 갑의 등 뒤에 겨누며 발사할 듯이 위협을 가하자 갑은 당황하여 먼저 을을 사살하지 않으면 을이 먼저 총을 쏠 것으로 생각하고 뒤로 돌아서면서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을의 복부에 발사하여 을을 사망케 하였다. 그러나 을은 갑을 살해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소지한 소총에는 실탄이 없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현재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없었다. 오상방위 문제인지 아시겠죠? 자, 사실은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자기가 죽여버렸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당방위로 착각한 거니까 이건 오상방위 문제입니다.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만일 현재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갑이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갑의 제척과 관련해서 판례 입장과 엄격 책임살이 결론이 동일하다. 일단 우리 오상방위 관련해서 우리 판례 입장은 밉상이죠죠. 그걸 믿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을 조각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텐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니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겠죠. 자, 엄격 책임설도 마찬가지죠. 엄격 책임설도 정당한 이유에 따라서 책임 문제를 검토합니다. 책임이 조각될 문제를 검토하기 때문에 당연히 위법성은 당연히 있다고 봐요. 위법성이 있다고 보는 거 똑같고요. 그리고 엄격 책임설도 책임이 조각시키지 않겠죠. 정당한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둘 다 유죄로 똑같이 처벌이 됩니다. 자, 만일 현재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갑이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총으로 갑을 위협하던 을은 갑이 돌아서면서 자신을 향해 실제로 총을 쏘려고 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의 소총으로 갑의 머리를 먼저 가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판례 입장에 따르면 을에게는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자, 갑이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갑을 위협하던 을은 돌아서면서 자신을 향해 실제로 총을 쏘려고 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소총으로 갑의 머리를 또 먼저 가격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갑이 행위가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대요. 자, 이 갑 자체가 오상방위인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우리 판례는 이거를 정당방위로 인정을 해줘요. 위법성을 조각시키니까.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래서 판례는 오상방위를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위법성을 조각시켜줍니다. 그럼 정당방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어요. 그럼 여기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유추적용설과 법익과 전제책임설은 각각 2단계 범죄체계론과 합의태적 범죄체계를 전제로 하며 모두 고의의 이중적 기능에 기초하고 있는 이론이다. 자, 유추적용설과 법익과 전제책임설은 우리 제한적 책임설 중에 나오는 건데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얘기하는 건 법익과 전제책임설이고 유추적용설은 이중적 기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 다 2단계가 아니라 3단계죠. 2단계 범죄체계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소극적 구속요건 표시 이론입니다. 그래서 2단계는 아니고 다 3단계고요. 그리고 법역과 전적 책임설만 고의 이중적 기능을 전제로 합니다. 만일 현재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갑이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갑의 제척과 관련해서 유추적용설이나 법역과 전적 책임설은 물론 엄격 책임설과 판례 입장에 따른 결론이 동일하다고 되어 있는데 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게 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죠. 우리 판례는. 그래서 판례 입장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되고요. 그래서 무죄가 나올 거고요. 자, 유추적용설이나 법역과 전제책임설은 고의를 조각시키죠. 고의를 조각시키니까 과실범으로 가는데 이제 과실이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걸로 봐서 과실이 없는 걸로 보고 무죄로 간다. 그 다음에 이 엄격 책임설은 책임을 조각시키는데 역시 마찬가지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책임이 조각돼 버리죠. 그래서 무죄로 간다. 그래서 문제의 취지는 전부 무죄로 간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실범은 주의 의무 반려 여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주의 의무 반려를 바로 직결시키는 것이 가능한지는 저도 조금은 의문이 있긴 하지만 일단 문제의 취지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주의 의무 위반이 없다고 봐서 과실이 없는 걸로 보고 그래서 무죄로 가는 걸로 하다 보면 전부 다 무죄가 됩니다. 자, 이게 경찰대 편의시험이라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요. 자, 이게 오상방위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오상방위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위법성을 조각시킨다는 걸 잘 기억하세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래서 밉상이조를 잘 기억하세요. 믿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엄격 책임설은
책임 조각 문제를 검토한다는 거. 책임설이니까 책임 조각 문제를 검토한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자, 어쨌든 엄격 책임설이나 판례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위법성 조각 안 시켜주고요. 책임 조각 안 시켜줍니다. 따라서 둘 다 유죄가 나옵니다. 자, 니은번에는 이게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갑을 위협하던 을은 돌아서면서 자신을 향해 실제로 총을 쏘려고 하자 소총으로 머리가 가서 상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판례는 위법성이 조각돼 버리고, 위법성을 조각시키고 판례는 정당방위하고 똑같이 봐요. 그래서 정당방위처럼 똑같이 보기 때문에 정당방위에서는 다시 정당방위가 될 수 없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유추적용설과 법규자체에서는 2단계가 아니라 다 3단계입니다. 3단계 범죄체계고, 다만 이중적 기능에 기초를 둔 건 법역과 전제체인설만 이중적 기능에 기초를 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판례도 위법성 조각이니까 무죄, 엄격 책임설도 책임 조각시키니까 무죄, 유추적용설과 법역과 전제체도 약간 논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의를 조각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주의의무 위반, 과실범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이 문제의 취지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주의의무 위반 없는 걸로 봐서, 과실 없는 걸로 봐서 무죄,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무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가라 2개입니다. 이 위전착 문제는 사례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위전착 문제를 단순하게 암기를 해서 푸시게 되면 조금만 변형을 해도, 그러니까 학설을 좀 다르게 물어봐도 바로 틀릴 수 있어요. 특히 최근에 우리 문제 출제를 보면 위전착 같은 거 낼 때 기존에 했던 학설을 그대로 외워서 내는 사람은 틀리게 만들려고 자꾸 일부러 자꾸 변형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학설은 내용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일반 판례보다 훨씬 쉬워요. 근데 이걸 내용을 모르게 되면 학설이 판례보다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설을 좀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면 학설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고생했습니다.